상담에는 관계로부터 깊은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자주 찾아온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에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마음이 무너져 있고 감정의 무게가 너무 커서 숨조차 쉬기 어렵다고 느끼는 상태다. 사랑은 아픔을 남긴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단순한 아픔을 넘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남긴다. 상처는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오랫동안 인생 전체를 마비시키기도 한다. 오랜 기간 외로움과 괴로움에 시달리며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갇혔다는 느낌이 든다. 머릿속은 계속 과거로 되돌아가고 죄책감, 수치심, 그리움, 억울함 등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끝없이 고통을 초래한다. 왜 이런 것일까? 단지 상대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긴 어렵다. 당신은 독성의 관계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당신이 고통스러운 것은 상대로부터 흘러넘친 감정의 독을 해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연애를 시작할 때 과거에 생긴 마음의 짐을 어느 정도 가지고 들어온다. 어린 시절의 상처, 이전 연인의 배신, 부모와의 애착 문제, 자존감 손상, 버려졌던 기억들. 이런 마음의 짐은 시간이 흘렀다고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는다. 무의식 깊숙한 곳에 저장되어 있다가 특정한 상황에서 다시 반응한다. 관계 초반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관계가 깊어지고 감정이 엮이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짐은 서서히 자취를 드러낸다. 문제는 그 짐이 너무 커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다. 마음의 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감정의 독은 본인의 내면에 머무르지 못하고 결국 바깥으로 넘쳐흐른다. 그리고 흘러넘친 독은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연인을 향하게 된다. 그 대상이 바로 당신이었을 수 있다. 갈등이 생길 때 이유 없는 분노, 날선 비난, 감정의 폭발 등으로 당신을 공격했을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엔 당신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기간 묵혔던 상대의 불안과 상처가 존재한다. 상대는 자신의 짐을 감당할 줄 몰랐고 결국 그것이 당신에게 향한 것이다. 이런 상대와 관계를 맺고 나면 당신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단순히 사람을 잃은 상실감이 아니라 넘쳐흐른 독으로 인해 괴로운 것이다. 이 독은 당신에게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미해결 과제 등의 감정을 남긴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깊은 외로움이 몰려온다. 특히 상대와의 마지막 장면이 비난, 거리두기, 차단 같은 극단적인 모습으로 끝났다면 이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며 제대로 된 해명도 설명도 없이 무너져버린 결말에 대해 수없이 질문하게 만든다. 내면의 자책과 혼란은 오히려 관계가 지속되던 때보다 더 깊고 강하게 마음을 파고든다. 내가 상처를 줬던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건 아닐까? 저 사람은 나로 인해 망가진 것이 아닐까? 그런 자책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이건 단순한 이별의 슬픔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감정들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온 상태로 봐야 한다. 연애 중에는 그 사람의 상처, 불안, 피해의식, 자기 파괴적인 말들을 사랑하니까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견딘다. 나라도 붙잡아야 한다고 믿었고 내가 무너지면 이 관계는 끝난다는 생각에 감정을 억눌렀다. 하지만 그렇게 참아낸 감정들은 관계가 끝난 순간 오히려 나를 향해 덮쳐온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설명할 대상도 없는데도 그때 삼켰던 말들, 흘리지 못했던 눈물, 덮어두었던 상처들이 뒤늦게 한꺼번에 쏟아진다. 독을 먹고 쓰러진 사람처럼 해독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상대의 상처는 분명 그 사람의 것이었지만 내가 그 사람의 연인이었던 이상 그 감정의 독은 내 안에도 흘러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독을 해소할 수 있을까? 1. 현재의 결과는 모두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상대는 당신에게 마음의 짐을 넘기는 과정에서 분노를 쏟아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분노는 상처가 넘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난은 불안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이고 무시나 냉소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방어막이다. 그 모든 감정들이 당신을 향해 있었을지라도 그 뿌리는 당신이 아니라 상대의 내면에 있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감당할 줄 몰랐고 결국 그것을 관계라는 공간 안에 흘려보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끝까지 받아내려 하다가 무너졌다. 그러니 괴로운 건 너무도 당연하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너무 오래 감정을 견뎌준 사람일 뿐이다. 이제 필요한 건 당신이 다시 자신에게 중심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물론 당신도 완벽하진 않았을 것이다.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수도 있다. 마음의 짐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괴로움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본질은 당신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는 누구와도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운 상태였고 당신 역시 그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지쳐갔던 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들은 당신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넘쳐흐른 독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2. 감정에서 벗어나 삶의 중심을 조금씩 다시 당신에게로 옮긴다. 독성의 관계가 끝난 뒤에 당신은 상대의 감정, 말, 반응을 머릿속에서 리플레이하기 쉽다.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 중심의 세상 속에 갇혀 있게 된다.
관계는 끝났지만 마음은 아직도 지난 관계의 그림자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다. 커피를 마시며 힐링되는 음악을 듣는 것, 밤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는 것,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 등이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다시 당신의 하루를 돌려준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은 과거다. 기억은 남지만 그 기억이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다. 지금은 당신이 스스로와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처음엔 모든 것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의미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은 단번에 바뀌지 않아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서서히 옅어진다. 그리움도, 아픔도, 억울함도 당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삶의 리듬 속에 조금씩 희석된다. 상처로 멈춰 있었던 시선을 바깥으로 그리고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주는 순간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현실을 따라 걷기 시작한다. 처음엔 하루에 단 몇 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시간이 반복될수록 몇 분이 몇 시간이 되고 몇 시간이 몇 일로 확장된다. 해독 과정에서는 반드시 삶을 채우는 일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 감정만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회복이 시작되지 않는다. 멈춘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대신 아주 작게라도 한 걸음 내딛는 순간부터 독은 더 이상 당신에게 흘러들지 못한다. 3. 상처를 인정하고 직면하고 흘려보낸다. 상처를 받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억지로 외면할 필요는 없다. 누구나 상처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처받은 감정을 피하기보다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이때 도움되는 것이 그 상처를 직면하는 것이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감정은 계속 머물러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감정은 조금씩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잠깐 멈추고 아래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해보면 좋겠다. 나는 지금 슬프고 괴롭다. 이 관계로 인해 많이 아프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억울하고 지친다. 하지만 이 감정은 언젠가 지나갈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견디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 행동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말을 실제로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단단한 울타리 하나가 생긴다. 이건 감정을 억누르거나 지우는 일이 아니라 감정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일이다. 말로 감정을 꺼내는 순간 당신은 그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에서 그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로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루에 단 한마디라도 당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 감정이 당신을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감정을 지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될 것이다. 울어도 좋다. 아무 말 없이 눈물이 흐른다면 그건 오히려 잘 참고 있던 마음이 이제야 조용히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눈물로 나올 수 있다면 기꺼이 울어도 된다. 눈물로 쏟아내라. 그 눈물은 괴로움의 증거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그렇게 무너지는 순간이 오히려 내 마음의 짐을 던져버리는 기회가 된다. 이제는 무거운 기억을 계속 들고 가지 않아도 된다. 그 시간을 사랑했던 자신, 아파했던 자신, 후회했던 자신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별을 고하자.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기억에 아직도 묶여있는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다. 이제 됐어. 정말 수고했어. 여기까지 오는데 충분히 힘들었고 이제는 나를 칭찬해줄 시간이야. 그렇게 감정을 직면하고 흘려보내다 보면 어깨에 눌려있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회복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는다. 단지 그렇게 당신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순간부터 천천히 시작될 뿐이다. 인생에는 굴곡이 있다. 행복한 순간들이 영원하지 않듯 지금의 이 괴로움 또한 영원하지 않다. 지금은 감정에 잠식되어 있고 이 어둠이 끝날 것 같지 않지만 감정은 언제나 흘러가게 되어 있다. 괴로움이 너무 깊어질수록 사람은 그 감정이 마치 현실 그 자체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일 뿐이고 감정은 절대 고정된 형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지금 나는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지만 터널은 구조적으로 끝이 있기 때문에 터널인 것이다. 이 고통 역시 반드시 끝이 있고 언젠가 당신은 반드시 다시 빛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빛은 누가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씩 견디며 나아간 끝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완전히 믿을 수 없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작게 품어두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이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나는 분명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그 말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된다. 생각이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내가 현실을 통과하는 방식을 바꾼다. 지금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내가 이 감정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감정이 머무를 수는 있어도 나를 영원히 붙잡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렇게 믿는 마음이 곧 나를 데리고 나갈 길이 된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나는 결국 이 터널을 통과했구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더 많은 영상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않길 바란다.